자, 안녕하세요. 푸크나입니다. 1시간 완성 주식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주식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왜 시작을 하셨나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주식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 여러분들이 점점 주식을 위한 주식을 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발견을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 자, 돈을 번다 그러면 주식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 계좌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종목이 하나, 둘, 조금씩 쌓이면서 주식이 계속 쌓여가고, 자, 수익난 종목은 뭐 짧게 한 2에서 3% 올라오면 매도를 하지만은,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런 종목은 매도를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면 종목이 계속 마이너스 종목만 가지고 가고, 얘네들이 언젠가는 올라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으면 돈을 못 법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하는 거는, 자, 돈을 벌기 위한 주식을 하세요. 자, 첫 번째, 왜? 돈을 벌기 위해서 종목에 대한 미련을 버리세요. 자, 어떠한 종목, A라는 종목이 이슈가 좋습니다. 이 종목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인드는 어떻게 바뀌냐? 자,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 한 5%라고 보자고요. 5%인데 실제적으로 얘가 조금 빠져요. 이렇게 조금 빠져가지고, 만약에 3% 정도 빠지면 얘 다시 올라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버티게 돼요. 여기서 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본전만 오면 정리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종목을 갖다가 해서 수익이 나면 왜 안 챙기세요? 5%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갖다가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요즘 몇 퍼센트 주는지 아세요? 많이 줘야 2%. 2% 중에서도 세금 20%또 띄죠. 그러면 결국에는 1.2% 뿐이 못 받아요. 그러면 5%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냐? 이 종목은 더 갈 거야. 이 종목은 분명히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A라는 종목을 이용을 해서, 자, 수익 100만 원 해가지고 5%면 5만 원을 챙겼어요. 그러면 땡큐. 그러고 이 종목에 대한 미련을 버리거나, 아니면 충분히 다음에 빠졌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하다 보면 종목에 대한 미련이 없어져요. 종목 미련 버리기. 자, 종목을 갖다가 미련을 갖지 말자. 이 종목을 왜 여러분들이 좋아하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특정한 종목들을 얘기하면 하지만은, 오늘 상관 GSA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GSA 같은 종목 이슈 나왔을 때 쭉 떨어질 때는 매도 쳤다가 올라오면 다시 매수해서 올라왔다가 수익 나면 땡큐. 그러고 매도 치면 끝나는 거예요. 다음에 또 가면은 올라오면 되지. 이 종목이 오늘도 가져가고 내일도 가져가고 모레도 가져가고 그러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항상 종목이라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미련은 갖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단기 투자, 중기 투자 나누지 마세요. 자, 단기, 중기를 왜 나누나요? 단기는 어렵고 중기는 쉽나요? 아니면 단기는 잡주고 중기는 우량주인가요? 아니죠. 자, 단기, 중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단기든 중기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즉, 단기 매매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짧게 매수를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즉, 움직임이 없는 종목이 갑자기 여기서 수급이 확 들어와요. 수급이 확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매수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여기서 빠지면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50%를 챙기든 100%를 챙기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어쨌든 수익을 갖다가 얼마라도 챙기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단기 매매예요. 그런데 중기 매매는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얘가 운이 좋게 이슈를 잘 받아서, 자, 여기서 이제 얼음이 들어갔고
얼음 들어간 다음에 올라왔다가 여기서 살짝 떨어져서 반창했는데 얘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뭐 상한가까지 가거나 한 2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0% 이상 올라가면 어떻게 하죠? 자, 그러면 한 여러분들이 이쯤이 마지노선이다 생각해서 여기를 익절을 잡고 중기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중기 매매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종목은 단기고 이 종목은 중기고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수익이 뭐 단기 중기 자꾸 나누려고 그러는데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 돈을 벌기 위한 예,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량주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량주만 매매하시는 분들. 자, 우량주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도 될 수 있고 뭐 SKC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들 있죠. 우량주는 단번에 사지 마세요. 꼭 분할 매수를 하세요. 자,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량주 같은 거를 내가 중장기로 길게 가지고 가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매수를 해서 나는 이 종목을 절대 안 팔아라고 한다 그러면 이 우량주는 따박따박 분할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쭉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했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분할로 또 매도하고 일부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또 떨어지면 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우량주를 갖다 한꺼번에 들어갔다가 삼성전자를 한꺼번에 들어갔다가 뭐 몰빵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제일 강조하는 거. 자, 네 번째는 손해보지 않는 매매. 자, 손해보지 않는 매매를 하세요. 손해보지 말자. 자, 여러분들이 마인드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손실나는 마인드입니다. 자, 여기서 종목이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바로 못 사고 조금 있다가 여기서 매수를 해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얘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가 올라가다가 뭐 갑자기 빠지기 시작해요. 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올라갈 거야. 다시 올라갈 거야. 근데 얘가 뭐 살짝 올라가는 척 하겠죠. 올라가는 척 하다가 여기서 또 빠집니다. 그러면 본전만 오면 가야지. 그렇게 했는데 얘가 지금 끝나고 나니까 다 이렇게 빠졌고 그러면 내일 올라가겠지 라고 했는데 내일 또 빠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에 평균 얼마 종목이 올라온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5% 이상 올라온 종목들 있죠. 5% 이상 올라온 종목이 하루에 몇 종목이나 될 것 같아요? 5%. 자, 5% 이상 올라온 종목 하루에 보통 한 50종목, 50에서 70종목뿐이 안 됩니다. 자, 50에서 70종목. 전체 종목이 2300종목이니까 2300종목 중에서 50종목에서 70종목이면 자, 50종목이면 한 2.5% 정도 되고요. 70%면 한 3.5%, 한 3.3% 정도 될 거예요. 자, 이 종목이 지금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이 종목이 상승할 확률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5% 올라온 거, 지금 이 안에 50에서 70%, 이 50에서 70 올라온 종목이 다음날 또 올라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떨어진 종목은 내일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시장이 좋아서 확 올라오면 다행이지만,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자, 여러분들이,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자, 수익난 종목은 가져가세요. 수익난 종목은 오버가 가능합니다. 근데 손실난 종목은 가능하면 손실난 종목은 정리를 하세요. 장 끝나기 전에. 아시겠죠? 요 마인드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수익난 거는 정리하고, 손실난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계속 가져가는 분. 자, 수익난 것들을 오버를 해도 실제적으로 얘가 수익날 확률이, 내일도 수익날 확률이 적어요. 확률이 50%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이 오늘 수익이 났다는 거는 내일도 이슈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손실난 종목은 내일도 또 빠질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익 난 종목은 오버를 하고 손실 난 종목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마인드, 이러한 마인드를 좀 갖추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마인드를 좀 바꾸세요. 그리고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손절의 중요성과 손절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포카나입니다. 1시간 완성 주식 특강. 오늘은 손절의 중요성과 손절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한 번 손실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신을 못 차리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손실 나는 매매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손실 나는 매매를 하지 말자. 예, 손실 나는 매매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한 다음에 2%에서 3%도 안 뜨고 그냥 꼬꾸라지는 종목들도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갑자기 수급이 확 들어옵니다. 자, 수급이 확 들어와서 여기서 매수를 딱 들어갔어요. 매수를 들어갔는데 여기서 갑자기 그냥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확 수급이 들어왔는데 딱 들어갔는데 그 물리자마자 바로 떨어지는 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뉴스 뜬 다음에 죽는 것들 있죠. 자, 움직임이 없던 게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없던 게 있었는데 갑자기 종목이 수급이 싹 들어오는 척 하다가 여기서 윗꼬리 달고 갑자기 음봉으로 이렇게 쭉쭉쭉 빠지는 종목도 많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손절을 잡으시라고 합니다. 손절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손해보고 자른다는 얘기예요. 손해보고 자른다. 손해보고 매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손해보고 매도를 치는데 누가 좋겠습니까?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손절은 꼭 필수라는 거. 손절을 못하면 저는 뭐라고 하냐? 팔절을 하고요. 팔절을 못하면 목절을 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2% 3%가 아까워서 매도를 못했다가 이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까지 가면 그때부터는 자포자기죠. 그래, 언젠간 오를 거야. 그래서 원치 않는 중장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 계좌가 다 퍼런 종목으로 가득 차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손절을 못해서 그래요. 물론 손절을 많이 하면 그것도 손해가 큽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제가 그랬어요. 손절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손실이 꽤 큰데 그래도 손절은 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손절을 못해서 종목을 갖다가 끝까지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큰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일단 손절을 하는 게 저는 확실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손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손절을 갖다가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그거는 개인마다 틀려요. 개인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손절은 기본적으로 저는 한 2에서 3% 정도 사이에 잡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절의 개념은 제가 뭐라고 잡냐면은 자, 한 번 들어갔다가 2에서 3% 손절을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들어가서 단번에 이만큼 수익을 낼 수 있냐? 그 정도가 손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손해를 보고 잘랐지만은 다음번에 들어가서 이 정도 먹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손절이에요. 물론 중장기나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은 5에서 10%도 잡으라고 하는데 단기 매매는 좀 짧게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손절의 개념이 있고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면 자, 그럼 손절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좀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잔고 편입 스탑로스예요. 잔고 편입 스탑로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갖다가 지금 여기 이제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종목이 만약에 A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면 A라는 종목을 예를 들면 3,000원에 매수를 하면 요 잔고 편입 스탑로스를 해서 만약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1%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얘를 갖다가 3%로 설정을 했다. 3%로 설정을 해놨다. 그러면 2,910원에
자동으로 손절이 걸립니다. 예, 자동으로 손절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일일이 찍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새로 뭐 하면은 자동으로 손절이 걸립니다. 아시겠죠? 방법은 간단해요. 방법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보면 손실 제한 있죠. 손실 제한 체크하고 여기서 예, 3%로 만들고요. 3%나 뭐 2%나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매도가 뭐 대충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건 추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 요거 꼭 하셔야 돼요. 예, 전체 조건 감시 시작. 요렇게 하면 여기에 3%가 뜹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를 이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잔고 편의 스탑로스를 갖다가 요거를 삭제를 하고요. 자, 어떻게 하느냐. 손실 제한,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틱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퍼센트로. 예를 들면 3%. 그죠? 꼭 3%로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조건 추가. 그런 다음에 여기서 감시 시작. 지금 이렇게 해서 감시 시작이 누르면 이렇게 파랗게 되면 이제부터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목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3%의 가격에 딱 정해서 손절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는 가능하면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가능하면 꼭 하시면 좋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스탑로스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이 들어오면 손실 제한, 나는 뭐 예를 들면 3%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3%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종목을 하는 거고, 종목 추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놓죠? 감시 시작. 이 감시 시작은 항상 자동으로 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고,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A라는 종목이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에다가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들도 할 수 있고 틱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스탑로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스탑로스를 잘 사용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스탑로스 같은 경우도 스탑로스 같은 경우 우리가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스탑로스라는 것도 이게 처음에 어려워요. 자꾸 튕겨나가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종목 있죠. 자,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망설이게 되는 게 뭐냐면은 얘가 수급이 들어와요. 그래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매도가 나왔다가 이렇게 쭉 빠졌다가 올라오는 경우 있죠. 이렇게 올라와서 꼬리 달고 올라와서 여기서 또 올라오는 경우. 자,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손절을 3% 잡더라도 여기서 손절이 된 다음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몇 번 당하면 내가 꼭 손절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자, 똑같은 경우, 자,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자, 손절 라인은 여기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 잡아놓은 게 여기인데, 얘가 요 근처에서 이제 빠지다가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러면, 요거 손절될 것 같은데, 요거를 갖다가 조금 더 밑에다 내릴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손절을 변경을 할까. 물론 이것도 가능해요. 예, 저도 옛날엔 그랬으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자, 이렇게 해서 행보를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만약에 올라온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밀려버리면 크게 밀립니다. 우리가 보통 나중에 이제 간단하게 맥점이라는 걸 나중에 또 공부를 하실 텐데, 맥점이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종목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손절을 갖다가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손절은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 5% 뭐 그거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대체적으로 한 2%에서 2.5% 정도의 손절을 합니다. 그 전에 자동으로. 그러니까 걸어놓기는 그렇게 걸어놓는데, 걸어놓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전에 매도를 쳐요. 여기까지 손실 나는 걸 못 봐요, 저는. 보통 1% 조금 넘어가면 그냥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정하시면 되고, 뭐, 얼마를 정하든 여러분들이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길게 보는 거. 예를 들면,
뭐 우량주들을 갖다가 좀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뭐 한 5에서 10% 그렇게 분할하셔도 됩니다. 손절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손절은 꼭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맨날 손해를 보는 이유는 손절을 못해서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손절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열심히 방송하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포카나입니다. 1시간 완성 주식 특강. 오늘은 익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익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저께 손절에 대해서 배웠지만 오늘은 이제 익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절이라고 하는 거는 자, 수익을 내고 자른다는 거예요. 수익을 내고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른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그러니까 매수를 한 다음에 손해를 안 보는 선을 갖다가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익절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개념은 이거죠.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매수에다가 매수가 플러스 수수료 정도. 그러니까 한 틱 정도, 한 틱에서 두 틱 정도, 수수료조를 갖다가 두고, 여기를 갖다가 해서, 손실 없이, 손실 없이 정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쫙 해서 삑 뜨면 매수를 하겠죠. 여기서 매수를 하면, 자, 3,000원에 매수를 했다고 치자고요. 3,000원. 자, 3,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보통 저는 한 2% 정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 2% 정도. 2% 정도. 한 2% 정도면, 한 3,050원, 60원. 그쵸? 3,050원에서 한 60원 정도. 이 정도 올라오면, 아, 얘네들이 이제 올라가겠구나 생각을 해서 여기 3,010원 정도에, 3,010원 정도의 라인을 딱 그어놓고 3,010원에, 3010에, 3,010원에, 익절을 잡습니다. 익절 잡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불렀지만은 0.5초도 안 걸려요. 얘를 갖다가 익절을 잡는 거는 0.5초도 안 걸립니다. 즉, 얘네가 갑자기 이제 요즘 이런 경우 많죠. 이렇게 올라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확 밀려버리는 경우 있죠. 이렇게 밀려버리는 경우,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이거를 매도를 못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손해가 없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손해 없이 예를 들면 뭐, 500만원을 들어갔어요. 500만원을 들어갔는데 500만원 들어갔다가 손해 없이 다시 500만원을 가지고 나오면 다음번에 똑같이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밀려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2에서 3% 정도 수익 나는 종목은 저는 손해가 없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물론 뜨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는 손절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2에서 3% 물론 뭐 매번 이런 경우가 많긴 하지만 2에서 3% 올라오면 저는 일단 반매도 하고 나머지는 익절 잡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한 2에서 3% 정도 올라오면 익절을 잡아라. 익절을 잡고 있으면 얘가 또 올라가다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져도 튕겨나갈 수 있으니까 익절이 되더라도 손해는 없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손실 없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익절을 갖다가 꼭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익절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익절을 잘 지켜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요렇게 이제 매수가 수수료 요게 이제 그러니까 손실 없이 하는 매매가 1차적이고 2차적으로 보면은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랐어요.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 후 안전망, 급등 후 최우선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익절선, 급등 후 익절 잡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을 하나를 잡게 되면 예를 들면 종목이 움직임이 없다가 여기서 이제 수급이 들어옵니다. 아까처럼 3,000원에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3,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뭐 쭉쭉쭉 올라가서 얼음 되고 여기서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꺾어지려고 합니다.
꺾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50%를 매도하잖아요. 그죠? 50%를 저는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한 다음에 딱 봐요. 어디까지 빠질까? 라고 해서 익절선을 잡아보는데, 익절선을 잡는 거는 보통 이렇게 꼬리 달고 올라오면 요 꼬리선이나 아니면 요 선이나 요 두 가지 선을 갖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얼음 됐던 선, 요 선이나 요 선에다가 익절선을 잡아요. 익절을 걸어 놓습니다. 예, 익절을 걸어 놓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정도가 가격이 뭐 예를 들면 3,400원이다. 예, 3,400원이면 요 정도에 3,350원, 3,350원이나 아니면 한 3,300원 정도. 그죠? 예, 그 정도에 딱 내가 마지노선을 걸어 놓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내가 양보를 하는데 여기서는 난 챙기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 종목은 안 보고 다른 종목을 매매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여기서 만약에 종목이 여기서 이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계속 쳐다봐야 되는데 이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봐야 돼요. 왜?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요즘 같은 경우 아까도 보셨다시피 올라왔다가 확 빠져버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 이렇게 익절을 걸어놓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다 보면 운이 좋아서 여기서 뭐 빠지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밀린다 치면 여기서 이렇게 밀리다가 여기서 익절이 되겠죠. 그래도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3,000원부터 3,300원까지 이 정도의 요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에이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지만, 저는 동시에 매매를 하는 종목은 한 종목에서 두 종목뿐이 안 됩니다. 예, 한 종목에서 두 종목뿐이 안 돼요. 대신 손절과 익절, 이거는 이제 충분히 뭐야겠다라고 해서 익절을 잡아놓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 종목을 매매하다 보면 시장이 밀리면 다 튕겨나가긴 해요. 근데 시장이 좋으면 종목들이 이러다가 상한가까지 가고 급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익절을 갖다가 적절히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참 좋다. 그러면 익절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면 예, 이게 이제 뭐냐면은 주식 스탑 주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설정이 딱 맞아요. 제가 매일 보는 건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이제 가격이 올라와서 지금 여기 가격이 얼마예요? 여기가 지금 4,420원이잖아요. 그러면 익절을 잡는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화면상에서 잡을 때는 여기서 그냥 찍어서 바로 합니다. 얘가 막 올라오고 있으면 이거를 바로 찍어버려요. 이 가격을 찍어버리면 여기에 4,400원이라고 찍힙니다. 네, 여기에 이제 4,400원이라고 찍혀요. 이거를 찍으면 4,400원을 찍히고 4,400원을 찍히고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다 종목 추가 끝. 그죠? 가격을 쓸 필요도 없어요. 이 화면상에서 있을 때는 이 화면상에서 내가 익절을 잡아야겠다 그러면은 여기다 찍고 그 다음에 그냥 추가를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예를 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서 보면은 가격이 이제 지금 움직이나요. 그러면 4,400원 찍고, 그죠? 4,400원 찍어 놓고,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해놔야겠죠. 항상 요거는 자동으로 해놓고 감시 시작을 눌러놔야 돼요. 그쵸? 예, 자동으로 감시 시작을 눌러놓고, 아까처럼 이렇게 비어있다. 어떤 종목, 다른 종목이 바뀌었어요. 다른 종목이,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뭐예요? 흥하해운인데, 흥하해운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의 익절을 잡겠다. 그러면은 익절 잡고 조건 추가. 끝. 그죠? 예. 자, 지금 뭐죠? 예,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익절을 잡는데 이 화면상에서, 물론 이 화면이 아닌 가격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걸어놓고, 예를 들면 난 3,000원이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를 수정을 하면 돼요. 조건 수정. 이러면 3,000원이 되면 자동으로 튕겨나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절을 잡고 뭐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요거 항상 감시 시작을 눌러야 되고요. 예. 여기서 감시 시작을 눌러야 되고,
예, 여기서 보면 감시 시작을 항상 눌러놔야 되고, 자동으로 해놔야 되고요. 매도로 해놔야 되고요. 요거를 갖다 요거랑 똑같은, 예, 요렇게 해놔야 되고, 요렇게만 해놓으면 돼요. 아, 그 다음에 100%. 매도로 해놓고 100%. 그죠? 매도로 해서 100%. 요렇게 해서, 요렇게 설정을 해놓고 찍고 누르면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크게 볼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잦은 손절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크게 손절나는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주의할 사항, 가끔가다 뚫리는 경우 있어요. 예, 뚫리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얘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목이 갑자기 밀리는 경우 있죠. 예,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이제 올라와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익절을 잡았어요. 익절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익절을 여기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이래? 자, 익절을 여기서 손에 안 보게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지는 경우 있죠. 이때는 슬리피스 현상이라서 가끔 가다가 그냥 뚫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화면상에 메시지가 뜨니까 에러라고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뭐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익절의 중요성과 익절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북하나입니다. 1시간 완성 주식 특강 네 번째 시간 추세에 따른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전 매매를 할 때 추세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추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가의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갖다가 그려보면 어떤 추세선이 나오냐면은 여기서 위로 저점과 고점을 연결을 하고요.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거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중심선을 연결을 해보면 어떤 선이 만들어지냐면은 쭉 올라와서 여기서 꺾어져서 여기서 다시 하락을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죠. 이거를 추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추세를 보기 어렵다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죠. 차트를 보면 여기서 보면 지금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연결을 하고, 예. 자,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이 추세는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렇게는 횡보 추세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락 추세입니다. 이거는 뭐 분봉을 보든 일봉을 보든 뭐 월봉을 보든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추세가 상방으로 틀어졌죠. 그래서 이 추세는 상방 추세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추세를 매매를 할 때 주식은 단방향이에요. 선물은 양방향이 있지만 양쪽 추세를 다 봐도 되겠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방향 상승하는 요 추세만 보시면 됩니다. 요런 추세 종목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추세가 보기 어렵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딱 보면 추세 이거 맨날 그리고 가면서 하는 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요 선이 하나 있죠. 요게 바로 20일 이평선이라는 거예요. 20분 이거는 이제 분봉 차트니까 20분이겠죠. 자, 20짜리 하나만 띄워놓고 요거를 갖다가 2P나 3P 정도로 딱 요렇게 해놓고 확 눈에 띄게 해놓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추세가 쭉 올라올 때 되면 얘네들이 계속 올라오면 그때까지는 보셔도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20선을 갖다가 깨는 포인트가 있죠. 요 포인트에서는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냐, 20선을 이렇게 다시 뚫고 올라왔죠.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20선 매매랑 똑같긴 한데 이 추세선을 보면서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매매를 하는데 편하죠. 자, 주식도 불봉상에서도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초보자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추세선 같은 거 그리는 거 어려워요. 그쵸? 추세선 그리는 거 어렵고 그 다음에 추세선 그리는 게 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초보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20선 위에 있는 종목만 보십시오.
이것도 똑같이 20선이거든요. 이거는 일봉 차트이기 때문에 20선에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요 움직임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20선 위에 있는 종목이니까 매수를 해도 되겠구나. 뭐 급락하는 종목들, 다른 종목들,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 20선 밑에 있잖아요. 지금 20선 밑에 있는 종목은 가능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해도 딱 차트를 하나 딱 띄워놓고 이 20선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차트가 아마 이러한 봉 차트가 될 겁니다. 봉 차트에 여기에 이제 지표 추가해가지고 여기에 거래량을 아마 항상 이렇게 띄워놓고 보실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제가 보는 차트는 캔들 볼륨 차트라는 겁니다. 캔들 볼륨 차트는 여기서 보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 캔들 볼륨 차트라고 있습니다. 캔들 볼륨 차트 있죠.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적으로 그 거래량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옆으로 퍼져 있는 게 거래량이니까. 거래량 수치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갖다 마우스를 대면 거래량 수치는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비율은 이 비율로 보면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봉 하나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거래량이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캔들 볼륨 차트로 보면 뭐가 되냐면은 얘랑 합치면 어떻게 되겠죠? 얘랑 합치면 자, 요렇게 만들어지면서 거래량이 옆으로 되는 겁니다. 얘랑 합치면 똑같이 여기서부터 해서 움직임 나오는데 거래량은 더 커지는 거죠. 그쵸? 왜? 여기서 보면 이게 거래량이 요게 요로 오는 겁니다. 그죠?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합니다. 캔들 볼륨 차트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왜 특히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이걸 꼭 봐야 되냐면은 단타를 칠 때 얘네들이 거래량이 늘면서 얘네들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이렇게 뚱뚱해지는 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보이거든요. 이런 종목은 무조건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캔들 볼륨 차트에 쓰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추세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선 차트를 띄워놓고 보시면 돼요. 그 단기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20선 밑으로 계속 빠지는 종목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렇게 20선 위에 있는 종목들 20선 위로 올라오면 그때부터 매매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이 납니다. 떨어지면 건들지 마세요. 이 밑으로 떨어지면 절대 건들지 마세요. 올라오더라도 건들지 않고 확실하게 올라오면 그때 건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지만 추세 매매는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주식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전에서 자꾸 놓쳐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데도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올라오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버리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식도 추세, 즉 오르는 추세, 상승 추세라고 해야죠. 상승 추세만 따라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수익 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북하나입니다. 1시간 완성 주식 특강 5번째 시간 하락장 대응법에서 설명하기 전에 아까 추세에 따른 매매법에 대해서 하다가 한 가지를 빼먹었어요.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초보자분들은 실제적으로 추세가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요. 그쵸? 추세를 잘 몰라요. 추세를 모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매도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좋은 장이면 예를 들면 이렇게 시장이 올라오는 좋은 장이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도 손실도 적고 수익도 많이 나요.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열심히 매매를 해봤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손해를 보겠죠. 그죠?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제가 그럼 초보자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제일 획기적으로 좀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 잘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추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봤다가 제가 딱 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코스피를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를 띄워놓으세요. 코스피. 자, 코스피 이거는 선물이고요. 코스피를 띄워놓고 보시고요. 자, 코스닥을 하시는 분들, 자, 코스닥을 하시는 분들은 101 해서 코스닥을 띄워놓고 보시면 됩니다. 딱 하나, 방법은 한 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시냐. 자, 여기 빨간 봉이 있죠? 파란 봉이 있죠? 자, 파란 봉이라는 거는 시가보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쵸? 빨간 봉이라는 얘기는 시가보다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꼬리도 달기도 하고, 뭐, 윗꼬리도 달고, 밑꼬리도 달긴 하는데, 자, 지금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는 것도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하느냐? 이 봉이 빨갈 때만 매수를 갖다가 하시던가, 빨갈 때 풀베팅 하시고, 파랄 때는 반만 매수하세요. 그죠? 자, 제일 좋은 거는 빨갈 때만 매수를 하고, 파랄 때는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놀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쵸? 전업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음봉이라 나왔다고 놀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자, 빨간 봉일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100만원씩 가지고 있다. 내가 보통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죠.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자, 빨간 봉일 때는, 자, 500만원,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1000만원씩 들어가요. 500만원이나 1000만원씩 들어가요. 한 종목당. 그런데 파란 봉일 때는, 200만원, 500만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이 수익날 확률, 이렇게 해서 수익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날은 과감하게 배팅을 하시고, 파란 날은 배팅을 작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익이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코스피를 한다. 코스피를 하시는 분들은 우량주 하시는 분들 있죠. 뭐 삼성전자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 이노베이션 등, 뭐 포스코 같은 종목들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차트를 띄워놓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 하시는 분들 있죠. 코스닥 하시는 분들은 주로 코스닥 하시니까 코스닥 차트를 띄워놓고 보시다가 얘가 자 뭐 이렇게 양봉 만들 때는 매매하다가 얘가 이제 이렇게 양봉 만들고 꼬리 달고 떨어진다는 얘기는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얘가 쓱 빠져가지고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지면 비중을 줄이거나 그냥 관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추세에 대한 잠깐 보충 수업 해드렸고요. 자, 오늘 진도 나갔습니다. 자, 하락장 대응법.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락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몇 번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주식과 선물을 갖다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선물을 갖다가 설명을 안 하면 그냥 주식만 하죠. 주식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요, 하락장이 되면, 하락장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추세가 무너지는 장이에요. 추세가 무너진 장. 아까 배웠죠. 추세가 하방으로 꺾이는 장입니다. 하방으로 꺾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게 전체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보면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추세가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또 하나 뭐라고 알려드렸죠? 자, 20선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20선을 보면 대충 얘가 지금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알 수 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장은 하락장인가요? 상승장인가요? 코스닥만 딱 보면 이거 하락장이에요. 영락없는 하락장이에요. 지금 언제부터 하락됐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올해가 시작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하락장이에요. 자, 그러니 이런 하락장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계속 하락했는데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올라오는 게 아니고 반등이에요. 그냥 반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 이건 코스닥 지수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마찬가지. 코스피 지수도 지금 여기서 한번 떨어져가지고 올해 1월 달에 하방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려고 그러다 못 나오고 있죠. 추세가 아직도 하방으로 계속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이 하락장이라는 얘기예요. 상승장이라는 거는 어떤 장이죠? 상승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경험했던 이런 장이 상승장이죠. 가만히 놔둬도 올라가는 장. 이런 장이 상승장이에요. 신났죠? 예, 신났죠. 이런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배팅을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지금 추세장에서 이런 하락장에서는 가능하면 단기 매매를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이 하락장이에요. 하락장일 때는 추세가 꺾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자, 현금 100%. 이게 제일 좋은 매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를 혹시 하시는 분들, 저같이 이제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뭐 매매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락장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요. 아무것도.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죠. 계속 기회만 보는 겁니다. 그냥 시장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시장 조금 올라왔다. 또 빠지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단기 매매를 하셔야죠. 단기 매매. 자, 단기 매매, 중기 매매 나누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단기 매매라고 합니다. 자, 단기 매매라는 건 뭐예요? 오늘이나 내일, 오늘 매수해서 오늘이나 내일 정리하는 겁니다. 그죠? 뭐 오늘 샀다 오늘 팔아도 되고 오늘 샀다 내일 팔아도 되는데 길게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자, 종목에 순환매매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락장에는 올라오는 종목이 한계가 있습니다. 올라오는 종목이 한계가 있어요. 2200 종목 중에 실제적으로 올라오는 종목이 50 종목에서 100 종목뿐이 안 돼요. 그러면 걔네들이 순환을 한다고 생각하면 보통 10일에 한 번씩 20일에 한 번씩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있죠. 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맥점이라고 이제 하는데 맥점이 무너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추세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손절 못하죠. 그죠? 익절도 못하죠. 손절도 못하죠. 그러다가 이 저점에 보면 그냥 빠지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렇게 계속 빠진다는 얘기예요. 자포자기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잘하는 장기 투자. 파란 종목들 가지고. 장기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파란 종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수익 나는 종목을 가지고 장기 투자라는 거지. 이렇게 파란 종목은 진작에 잘랐어야죠.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만 아프고 수익도 안 나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물타기 하시죠. 또 여기에 또 장기 투자 부족하면 장기 투자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한 40%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40%대 여기서 물타기만 해도 다행이에요. 여기서 물타기만 해도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그죠? 보통 마이너스 한 3에서 5% 떨어지면 한 번 더 사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조금 더 빠져서 마이너스 한 7, 8% 빠지면 올라오겠지 그러고 또 사고 이렇게 되다가 비중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락장에는 이렇게 하면 깡통 찹니다. 깡통 차보면 알아요. 저 같은 경우 한 3번 차봤는데 깡통 차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단기 매매 하셔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지? 아무것도 안 한다. 단기 매매는. 이슈 매매한다. 자, 이슈 매매나 테마 매매한다. 자, 이슈 매매나 테마 매매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폭락을 했죠. 오늘 같이 한 게 테마 매매예요. 이슈 매매는 아까 중간중간 튀는 것들 매수한 거 먹은 게 이슈 매매고.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이슈 매매고요. 그 다음에 오늘같이 전쟁 테마나 아니면
에너지 테마로 매매를 한 게 이렇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갖다가 봐야 되는데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뭐 단기 매매 하면서 뭐 이슈매, 뭐 아무것도 안 하기 좀 뭐 하면은 이렇게는 해드릴 수 있죠. 그죠? 이거는 아니면 비중을 갖다가 확 줄여서, 비중을 갖다가 뭐 한 20%만. 내가 평소에 500만원치 매매했다? 그러면 한 100만원. 뭐 1000만원만치 매매했다? 그러면 200만원, 100에서 200만원. 이렇게 해서 비중을 확 줄여서 매매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수익은 안 나죠. 수익은 크게 안 나요. 그러니까 비중을 줄여버리면 전체적으로 수익은 안 나지만 이 긴장, 하락장을 버티는 거죠. 지금 전쟁이 났으니까 얼마나 더 빠질지 몰라요. 좀 전에 뉴스에서 떴습니다. 뭐라고 떴죠? 자, 2500 볼 수도 있다고 얘기 나왔습니다. 자, 2500이면 어딘가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코스피죠. 이거 코스피인데 지금 2700이에요. 2700이거든요. 2700도 깨져버렸네요. 2500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거 전쟁 길어지면 2500이 아니라 잘하면 2400m로도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500은 금방 가요, 이거. 며칠 빠지면 금방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락장에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현금 100%. 아니면 매매를 아주 줄여서 뭐 한 20% 정도만 종목당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하시고 이슈 매매하시고 테마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하락장 대응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포카나입니다. 1시간 완성 주식 특강. 자, 6번째 시간으로 꼭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꼭 해야 될 것.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HTS를 갖다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HTS. 자, 여러분들이 쓰시는 HTS, 각 증권사의 HTS는 수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기능을 다 쓸 필요가 없어요. 꼭 필요한 것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한번 강의를 해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pk9.kr 가시면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HTS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일단 차트도 설정하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제일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차트를 갖다가 설정하고 차트를 보는 방법. 그죠? 차트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뭐 여러분 나름대로 보조지표를 깔 수도 있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맨 하다 보니까 제일 심플한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매매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다른 보조지표, 지금 여기에는 20선은 빼졌네요. 20선까지만 집어넣으면 Z 겹치기 해가지고 가격이동 평균선, 가격이동 평균선 요거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은 뭐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단기 매매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설정하는 거,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조건식이 있어야지 실제적으로 종목을 뽑아낼 수가 있죠. 조건식 없이 여러분들이 종목을 뽑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저도 조건식 2개를 돌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3종 세트 조건식도 있고, 그 다음에 리딩방 조건식도 해서 2개를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식도 보고, 그다음 매매법, 빠른 매매, 빠르게 요즘 매매하는 것들, 빠른 매매법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것들이 있죠. 선물 차트도 볼 수 있고요. 선물 차트나 아니면은 이런 것도 도움이 되죠. 항상 제가 보시라고 그러는 거, 투자자별 매매 동향. 지금 거래소에서 누가 사나, 개인이 사니까 오늘 주가가 못 올라온 거예요. 코스닥은 올라온 이유가 개인이 매도를 쳐서 그런 거죠. 그죠? 선물 하시는 분들은 선물 차트 꼭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부수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진짜 몇 개 안 돼요. 꼭 필요한 것만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HTS.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킬러 컨텐츠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매매법 하나를 갖다가 꼭 익혀놓으세요. 매매법을 갖다가 저는 한 3개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3개 정도.
제가 이제 예전에 많이 썼던 거는 3중 세트랑 20선 매매랑 그 다음에 수급 매매 이렇게 세 개를 썼거든요. 예, 수급 매매. 그래서 수급 매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물량이 확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잡고 했고 3중 세트는 단기 매매, 20선은 뭐 스윙이나 중기 매매, 그 다음에 수급 매매, 뭐 요게 이제 정보 매매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매매법을 갖다가 최소한 두세 개는 가지고 있어야지 돈을 벌어요. 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엑기스만 받으실 거면 뭐 3종 세트 교육을 받으시면 나오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법을 꼭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3종 세트를 갖다 만든 게 벌써 2002년? 뭐 2008년도에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아직도 써먹고 있어요. 아직도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랑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뭐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주식으로 해서 돈을 버실 거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시장 상황. 시장 상황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네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네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추세. 이거를 알아야 돼요. 추세를 모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모른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모른다 그러면은 비중을 크게 집어넣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맨날 똑같이 매매하는 것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시장이 좋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월요일 같은 때 비중을 좀 크게 넣고 그 다음에 안 좋을 때는 빼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장 상황을 좀 보는 것도 이거는 제 방송을 들으면 거의 다 아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방송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 자, 네 번째는 여러분들 제발 선물 공부하세요. 제가 선물을 갖다가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선물을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자 2023년부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금이 22%의 양도소득세가 지금 부과될 예정입니다. 공신 나왔는데 물론 뭐 지금 대선 후보들이 뭐 이거 조정하겠다 아니면은 뭐 안 받겠다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개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5천만 원 이상이니까 연 5천만 원 이상 연 5천만 원 이상 수익 내는 거 저는 상황이 되게 커요. 저도 걸리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큰 손들이 나간다는 거죠. 큰 손들이 빠져나갑니다. 즉, 예를 들면 뭐 지금 제 아는 지인 같은 경우도 연 2억에서 한 10억 정도를 버는데 자 22%면 연 얼마예요? 22% 4천에서 한 2억 정도 되겠네요. 그쵸? 2억 정도. 얘를 갖다 그냥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요? 자, 우리 거래세도 내죠. 거래세도 지금 보통 0.3% 정도, 0.25%인가 낼 거예요. 아마 0.25%. 조금 줄여가지고 0.25% 나는데, 이거 양도소득세 줄인 만큼 거래세를 늘린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큰 손들이 나간다는 거죠. 예. 큰 손들이 나가는 겁니다. 큰 손들이 나가면 주식시장은 또 한번 꼬꾸라지겠죠. 이 큰 손들이 어디로 가나요? 자, 선물시장으로 갑니다. 선물시장으로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선물은 지금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방향을 알기 때문에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매매도 훨씬 더 심플하고. 그러니까 선물 공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대충 요 정도예요. 뭐 주식으로 해서 돈 버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뭐죠? 자,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몇 개만, 할 종목이라고 할까요? 요거를 갖다 같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될 종목이 몇 종목이 있어요. 초보자분들, 특히 초보자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초보자분들, 주린이 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첫 번째, 동전주 하지 마세요. 자, 동전주라면 뭐죠? 1,000원짜리 밑에 종목이죠? 저 같은 경우도 800원 밑에는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동전주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면은 동전주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이
많이 사는 걸 좋아해요. 즉 무슨 얘기냐? 동전주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100만 원이 있어. 현금이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500원짜리를 사면 500원짜리를 사면 2만 주를 살 수 있어요. 그죠? 그죠? 500원짜리를 사면 2만 주를 삽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1만 원짜리는 100주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3만 원짜리, 뭐 5만 원짜리는 5만 원짜리는 20 줄 거예요. 그쵸? 예, 이 정도 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초보자분들은 이거를 더 하지 마셔야 돼요. 대체적으로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관심 종목 중에서 관심 종목이 있잖아요. 관심 종목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파란색 신자 붙어 있는 것만 하라고 해요. 이게 그나마 우량한 종목들입니다. 아시겠죠? 파란 짝 신자 붙어 있는 거. 여기에 이제 그 관자라고 붙어 있는 종목, 관리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요거 증거금 100%짜리도 저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멀쩡한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 신용이 되는 종목들을 하시는 게 좋고, 자,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관리 종목이에요. 관리 종목은 뭔가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증권사에서 관리 종목으로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거래량이 너무 적은 것들. 거래량이 하루에 몇만 주도 안 되는 10만 주 밑에는 건들지 좀 마세요. 10만 주도 실제적으로 건들면 안 되는데 10만 주 밑에는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뭐 나는 뭐 이 종목 안 팔고 계속 모았다가 나중에 오르면 팔겠다 그래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건 괜찮은데 그거 아니면 거래량 10만 주면 잘못 들어가면은 완전히 물려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건 스펙 같은 경우도 수익 줄 때는 크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아차 실수하면 손실이 순식간에 5에서 10% 납니다. 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스펙도 조심하시고 관리 종목 특히 이제 뭐죠? 3월 4월 이때는 상장 폐지가 많이 돼요. 상장 폐지된다고 해서 회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거래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스펙도 있고 또 뭐 있어 우선주도 가능하면 우선주도 예,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습관이 달라져요. 이 습관을 한번 잘못 들이면 주식 그 뭐죠? 이 습관을 바꾸는데 엄청나게 노력이 듭니다. 저도 원래 우량주 하던 사람이에요. 우량주 하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단기 매매만 하지만 우량주 하는 것들 저도 지금 이제 우량주 좀씩 모으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량주 매매를 못해서가 아니고 수익이 금방금방 안 나니까 안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은 좀 피하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꼭 공부할 내용 이런 것들은 리딩클럽에 오시면 제가 한 달에 2번씩이죠. 예, 주식 한번 선물 한번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그때 예, 꼭꼭 집어서 알려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리딩클럽에 오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1시간 완성 주식 특강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돈 많이 버시고요.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